안녕하세요. 최정명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변경된 화목한 오픈스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내일 방송이 나갈 때부터는 오전 8시 30분에 이제 방송이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다시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을 하는데 이 시장 흐름이 좋으면 좋겠지만 지난주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시기이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3월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 전망을 해주실 박지훈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 변동성이 지금 너무 심해지셔서 이 고객분들께서 이 투자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투자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 그리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계셔야 할 텐데, 네. 안부 인사를 먼저 여쭙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런 말 하셨습니까? 지금 국장 같은 경우는 심장이 나약하신 분들은 참 적응하기 힘든 그런 변동성이 매우 큰 구간이다. 네. 물론 2월까지는 좋았죠. YTD로 연간 40%에서 50% 가까운 레인지의 코스피 성장 지수의 레벨업이 있었습니다만, 네. 예상치 못했던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WTI, 네. 유가가 굉장히 급하게 오르는 탓에 우리가 사실은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든지 네. 아니면 이 반도체의 이 선전하는 흐름들이 여전히 성장함에 있어서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노이즈가 또 생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간 거 아니야? 뭔가 유동성의 흐름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약간 론에 관련된, 즉 신용 경색에 관련된 리스크까지 또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시장을 되게 좋게 봤던 코스피의 어떤 그렇죠. 근거는 뭡니까? 기업의 어닝 네.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EPS 그로스를 조금 한 단계 레벨 다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어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첫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유동성의 어떤 빌미를 이용해서 탈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름 그래도 수익을 보셔서 현금을 좀 두둑하게 리스크 회피를 하신 분들이라면 진입 시점을 언제쯤 다시 투여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들에 대한 고민거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화목한 오픈 스탁 이번 리뉴얼 한 거 맞죠? 예. 그래서 8시 30분에 시작되는 이 아침 장 시작 전에 라이브가 아니라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게 오늘은 블랙 먼데이스러운 되게 안 좋은 그런 주식시장 흐름이지만 또 내일을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일 상승하면 너무나 박수 쳐주고 안도의 한숨을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면 되겠지만 여전히 또 오늘과 같은 불안한 시장이 내일도 이어진다라면 우리가 월요일 방송이잖아요. 월요일 날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 날 시청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흐름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오늘 이 시간에 그다음에 3월 월간 흐름까지도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 화요일, 수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게 V자 반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신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주말을 지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100를 넘어서면서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 월요일 저희 2시 정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유가 흐름 그리고 이제 3월 이후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지금 하는 장표 하나 보여주시면 지금 흐름 보시면 코스피가 일주일 내에 15% 이상 급락했을 때의 사례를 두 가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 사례와 2011년 사례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일주일 내에 15% 이상 급락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의 모습들이 물론 통계치가 맞으면 좋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인사이트를 얻어내냐면 V자 반등이 있었느냐? 대답은 no. 즉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
W자 흐름이 이어진 뒤에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1년 상황만 보면 자, 급락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심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다시 하락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V자 반등을 기대했습니다만 네. 목요일, 금요일은 어느 정도 좀 리커버리하는 흐름은 나왔습니다만 네. 다시 재차 우리 월요일서부터 주말에 일단 유가가 튀었으니까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들이어서 다시 하락, 즉 W자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 즉 단기 1차 저점보다 2차 저점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다시 상승 추세하는 모습들이 발견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 지금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일본, 그 다음에 대만까지도 같이 지금 커플링하면서 동아시아권의 증시가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기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W자의 어떤 반등 흐름으로 일단은 예상해보고 시장을 한번 관전해보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V자 반등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 지난주까지 $80 선에 있던 이 WTI, 그 유가가 하루 만에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예. 예, $100가 지금 넘어섰습니다. 이런 흐름이 뭐 짧게 가면 괜찮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인데 이 유가 상승하고 이 주가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보시는 장표처럼 지금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고 네. 소위 2022년의 단기 유가 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에너지 체계에 뭔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문제는 이 현상을 자아냈던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자세가 중요할 텐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당근책을 하려고는 행동들은 좀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해상보험 지원한다라든지 유조선을 호위한다라든지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100% 대체하기는 불가하다는 점이다. 저를 한번 비춰주시면 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행동을 다음 스텝에서 취할 건가가 중요한 건데요. 일단 이란은 생각보다는 느긋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건 한국이 이 원유를 수입하는 거의 70% 정도가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트럼프 행동을 되게 민첩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뉴스 플로우를 점검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는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왜? 올해 중간 선거가 있을 것이다. 현재 트럼프의 지지는 매우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자아낸다? 금리도 인하 못 시킬 것 같아? 그러면 결국 트럼프는 이 행동을 왜 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란이 편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서 뻥뻥 터트리는 이런 작전을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기 조달이 약간 좀 타이트하게 버거운 이란의 상황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정학적 리스크 소멸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도 더 강경책을 하면 할수록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고 유가는 더 미친 듯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부메랑 효과처럼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판정승하기에는 여건이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기승전 협상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하나 얻고 이러면서 스무스하게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단기에 빠르게 지금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지내왔던 금융시장 역사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맥스 단기적으로는 2주 안에는 이 유가를 포함한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소멸되는 구간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유가의
피크를 일단 1차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것이 한 100에서 한 115달러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그 이상 만약에 스파이크가 하게 된다라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발견되는 우리가 이거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소위 말해서 리스크 온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 전략을 취해서 리밸런싱을 판을 다시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다. 이런 흐름들은 트럼프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지금은 뭐 언론 플레이를 하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핵의 포기만이 나의 승리고 나의 종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런 흐름들이 노이즈가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트럼프 입장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 접근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뭔가 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한번 해보는데 요일별로 따지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수요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하루라도 빨리 유가가 피크 친다라면 다시 주식시장에서는 또 반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월요일 이 시점에도 우리가 지금 낮 한 2시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현선물 동반 매도, 개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이어지던 이런 흐름 봤을 때는 수급상으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수요일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뭐 수요일, 목요일이 좀 사신다면 매수를 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지난주 수요일에도 굉장히 우리가 뭐 개별 종목들이 뭐 10% 이상씩 급락하는 상황에서 막판에 외국인들의 선물이 파생해서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던 상황도 우리가 목격을 했듯이 물론 지금 현재 파생 구조상으로는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일단은 외국인들은 수익을 얻는 구조는 맞습니다만 이런 지정학적 변수 또 매크로의 빠른 변화, 에너지 가격의 빠른 변화가 생길 때 외국인들의 이 파생 포지션도 사실은 편안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급변하게 빨리 포지션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외국인은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예탁금이 무려 130조라는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신용 물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쨌든 주식시장에 지금 몸담고 계신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한 주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장 흐름을 이렇게 지켜보면 저희가 이 미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지난 1월 말에서 2월 달에도 이제 한 번에 그 코스닥 시장에 큰 폭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오는 속도가 그 1월 말에서 2월 달은 코스피가 더 급격히 올라갔다라고 하면 최근 이제 지난주 흐름을 보면 코스닥 흐름이 더 빨리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캐치를 해서 투자 관점을 잡아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제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이따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투자 전략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반도체를 가장 믿을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들은 두 가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GPU의 모든 것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소 조금 밀려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여전히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낸드 쪽에서도 지금 가격 인상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 안 좋은 점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 그다음에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다소 빅테크들이 투자 시기를 조금 늦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노이즈도 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금융권 위주로 환매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사모 대출에 관련된 리스크나 있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캐펙스 투자 속도가 조금 더디게 가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된
투자 비용과 이런 시계열이 좀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약간 양날의 칼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앞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우리 K 증시의 어떤 버팀목,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닝 흐름에는 아직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많은 영향을 좀 미치기에는 조금 좀 얕다.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전히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는 만약에 반등 시 반도체 섹터가 제일 먼저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기본 갖고 계신 포트 중에 특히 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기승전 어닝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있어야 할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신규로 지금부터 진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까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왔어요. 네네. 지금까지 뭐 오프닝 멘트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좀 이제 그 줄거리를 이제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이 시청하시는 내일 3월 10일이네요. 그렇죠? 코스닥 레버리지 관련된 그렇죠? ETF가 뭐 코엑트, 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또 타임폴리오에서 이런 여러 가지 또 ETF가 많이 나올 텐데 네. 뭐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하우스에서도 계속 이런 코스닥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3월에는 정기주총 시즌입니다. 주주 환원 관련된 정책들 그다음에 아마 3월 이후부터는 이제 뭐 교통 정리가 많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과 그다음에 코스닥 관련된 소부장 아이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추의 재개가 있을 거다. 즉 추의 재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산 캐파 가지고는 그들의 수요자의 니즈를 다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캐펙스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더 확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투자하는 중요한 주인공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장비도 필요할 거고 네. 거기에 필요한 소재도 필요할 거고 그 관련된 많은 밸류체인들이 한국의 이 코스닥의 특히 테크 영역에 많이 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수요일날 급락을 하고 목요일을 틀 때 이 소부장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강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런 ETF, 코스닥 관련된 ETF 이 종목들을 쭉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아마 현미경으로 보시면 아마 소부장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꽤나 비중 있게 포지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일부 또 K 또 바이오 종목들 특히 2026년에는 모멘텀이 꽤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반드시 여러분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야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며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차기 이제 연준 위원장이 새롭게 등판하는 시점은 5월, 6월이 돼야 됩니다. 뭐 아직까지 한참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이 아직까지 공백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금리 인하의 전체 그 흐름들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불거졌다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소멸되면서 다시 쭉 가라앉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추는 다시 한번 째깍째깍 다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종목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스케줄 체크해 보시면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종목별 대응하시면 수익률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한번 장표를 한번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쭉 봐야 되는데 네. 저희의 흐름들은 이렇습니다. 물론 최근에 여러 가지 정권을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 들면서 뭐 상법 개정, 세제 개편을 트리거로 이용해서 또 디램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면서 쭉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다소 과열됐다. 그래서 과열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스텝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코스피하고 PBR 갭으로 본다라면 한마디로 이 내용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다소
아웃퍼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좀 맞춘다라면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오히려 유동성의 흐름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자, 이 장표를 보면 저는 욕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이 이어지다가 조금 꺾여지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저희는 이 흐름이 리스크가 좀 소멸되면 다시 유동성의 확산이 있을 것이다. 관련주는 거버넌스, 저 PBR주, 코스닥으로 여러분들은 한번 잘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우리 3월 전략, 우리 ACS가 발송이 나갔나요? 이번 3월 전략이 이제 이번 주에 나가죠? 이번 주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마 이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베타와 알파인데요. 베타는 기존의 주도주, 알파는 기존의 주도주는 아니지만 다소 알파 수익률로 소외됐던 아이들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AI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은 뭐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될 포트폴리오, 네. 지주증권 방사는 여전히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알파로 코스닥 150, 네. 철강 에너지, 그다음에 건강관리와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박스를 한번 보시면 올해 어닝 주도와 턴어라운드 가능 업종을 잘 봐야 된다. 특히 여기 이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얘가 2차전지고요. 네. 네. 얘가 철강입니다. 얘가 건강관리인데 특히 이 두 녀석들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뭐 철강 하시면 야, 누가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철강을 보니 철강이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면 악재는 맞습니다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기저효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보시면 지금 어닝이 이렇게 쭉 떨어지죠. 네. 이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에 또 2차전지 관련된 인벤터리 데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저희는 이쪽을 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네. LNF.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의 조합을 항상 묶어가지고 저희 NH투자증권의 2차전지 섹터 하우스뷰는 이 두 종목에 관련돼서는 뭐 전체 연간으로 보자라면 뭐 약간 상반기보다는 네. 하반기가 수익이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저는 지금 이 하락을 이용해서 이 두 종목은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이번 주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냥 위클리로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 SDI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전고체 테마. 네. 아까 말씀드렸던 LG 엔솔이 좋아, SDI가 좋아 나올 때 전고체를 보자라면 SDI가 낫고 네. 그다음에 LG 엔솔은 아마 ESS 그다음에 아무래도 테슬라 네. 이런 밸류체인 생각해 보면 연결됩니다. 테슬라, LG 엔솔, LNF 이 구조를 생각해 본다라면 충분히 2차전지도 지금은 어닝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오히려 이거를 역발상 전략을 취한다라면 충분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어져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약바이오 그랬는데 네. 이제 어떤 쪽을 봐야 돼라는 전략입니다. 자, 작년에 제약바이오는 한마디로 비만 치료죠. 네. 비만 치료인데 저도 지금 최근에 약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지금 살을 빼고 있는데 RNA 앞으로는 이 RNA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저희 RNA 테마에 관련돼서는 정말 저는 무궁무진한 퍼포먼스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내세우면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RNA는 siRNA가 있고 mRNA가 있고 이 RNA를 에디팅하는 게 있다. 즉 억제하는 게 있고 생성시키는 게 있고 잘못된 걸 정상화시키는 RNA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플랫폼 쪽에서는 알지노믹스. 이게 아까 3번에 있던 네. 에디팅입니다. 그 다음에 치료제 중심은 siRNA 치료제라고 해서 1번에 있었죠. 네. 어떤 특정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억제시키는 이게 바로 올릭스죠. 저는 3번에 주목하고 싶어요. 1번과. 원료를 또 생산해야 돼. 바로 이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CDMO 쪽으로 해서 원료를 생산하는 이게 에스티팜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종목은 저는 꼭 지켜보셔야 할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조금 더 레벨업을 시키면 종목이 쭉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시면 네. 알지노믹스입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 NH하우스에서의 탑픽으로 알지노믹스가 오늘 월요일 날 제시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알지노믹스는 RNA 관련 종목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빅파마와 연결고리가 있어? 일라이 릴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회사야. 최근에 작년에 뭔가 딜을 하나 맺은 것도 있었는데 siRNA 관련 종목이야. 그럼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 1번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관련돼서도 뭔가 애로 가능성의 기대가 있는 게 알지노믹스다. 두 번째, 플랫폼 쪽에서는 4월에 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간암 일상 데이터가 나온다. 거기서 바로 이 RNA 편집 치료제 출시가 또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발생하겠죠. 다만 수급도 유효합니다. 수급도 이게 아마 3월 18일 날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3개월 오보행 이슈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물량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게 만약에 이런 이슈로 만약에 조정받으면 그게 바로 추가 매수할 기회가 있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ST팜과 알지노믹스 요 두 종목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1월 달에 나와주셔서 올해 강력한 원픽이다 라고 하셨던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자, 그거는 계속 좋게 보시나요? 삼성전기 내용이 또 제가 굉장히 구구절절 준비를 해왔는데 네. 전 결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MLCC 가격 인상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한 구간에 지금 진입했고요. 네. 그 다음에 MLCC뿐만 아니라 기판, FCBGA 이거 가동률 굉장히 높습니다. 증설 불가피합니다. 증설하는 이유 여러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 중요한 건 제가 샵 표시 이게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에요. 네. 자, 3년 전 6,600, 7,300, 작년 9,100억, 올해 보수적으로 봐도 1조 3천억. 자, 내년 1조 8천억입니다. 자, 이게요 증설, MLCC 가격 인상 없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쓴 겁니다. 만약에 MLCC 가격 인상이 됐다. 그 다음에 캐파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닝의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기승전 실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고 시장이 요동칠 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자, 주식을 구매하라고 해서 참 이게 표현이 그런데 요즘 그 투자자분들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상담 나가면 구매 어떤 물건 사듯이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제가 약간 입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가능성 한번 좀 뭐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어닝입니다.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놈들은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 물론 한 대, 두 대 얻어 맞을지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잠잠해지면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삼성전기. 이런 장표는 여러분들 시간 될 때 한번 캡처 한번 하셔서 꼭 외우십시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ASP 최소 크게 5배 이상 오를 거를 기대하고 있는 삼성전기 때문에 여전히 연초에 말씀드렸던 이 테크 종목 중에서는 저는 삼성전기 여전히 탑픽 전혀 지금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요것도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웨어러블 심전계를 여러분 그 건강검진 가급 받으시잖아요. 이거 다 뭐 모든 항목마다 다 이거 다 심전도 받아야 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웨어러블 심전계를 이제 측정함으로써 이 AI 분석 이게 사실은 의료 케어 서비스 섹터인데 AI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AI 하면 얘네들이 돈을 벌어 못 벌어 수익성 논란 때문에 많이 약간 노이즈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작년에 100억대 이상 영업이익을 나타냈어요. 그럼 싱크 서비스 이런 것들로 입원 환자의 생체 신호를 AI가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이상 징후 감지 예측해서 입원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하는 회사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내용들 쭉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병상당 수익률 개선하는 2세대 싱크가 곧 대웅제약이랑 손잡고 출시할 거고요. 네. 기존 입원 환자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인 퇴원 환자까지도 영역을 펼치겠다. 자, 여기 중동 써있죠. 네. 야, 해외 시장 진출하는데 중동, 지금 두바이하고 아랍에미리트 지금 신장 진출할 거거든요. 올해부터. 네. 지금 전쟁, 이란, 이스라엘, 미국 지금 사태가 어디서 발발했습니까? 중동 아닙니까? 네. 그렇게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안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국영 헬스 그룹인 퓨어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올해 드디어 원년해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시장 침투 이제 2%입니다. 이제 시장 침투 2%예요. 올해 싱크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봤을 때 올해 컨센이 505. 제가 작년에 한 1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냈거든요. 네. 올해 보세요. 영업이익 얼마입니까? 555억. 내년. 네. 778억. 자, AI가 가미된 소위 말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업종에서 이렇게 이익 나는 회사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만약에 중동시장 뚫어버리면 충분히 모멘텀 클 거라고 보여주고요. 네. 올해는 OLED 디스플레이 업종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부장 할 때 소재 잘 봐야 됐죠. 덕산 네오룩스 이게 디스플레이 쪽에서 잘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네. 만약에 전통적인 테크에서 소재를 보자라면 저희는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네. 이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스몰캡 중에 하나인데 시총이 한 3천억대예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2천억이에요. 현금이 많네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영업이익, 내년 영업이익 하면 이게 뭐 200~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따박따박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어닝 모멘텀으로도 제격이 없는 하나 더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음극재, 양극재는 아까 LNF 말씀드렸잖아요.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를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하려다 보니까 종목 하나하나마다 디테일하게 얘기 못하는 게 너무 마음 아픈데 네. 디테일한 설명은 우리 1588-7070 네. 통해서 우리 디지털 어드바이저 분들과 많은 구체적인 전략과 종목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을 노크를 하시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이제 말씀해주신 종목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 종목 전망을 말씀드렸지만 본 증권 방송과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단순 참고 자료이며 투자자는 자기 책임으로 투자 판단을 하여야 하고 투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연구원님 나와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는데 시간이 언제 갔을지 모를 만큼 이렇게 그래요? 빨리 지났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이제 3월 9일 2시 지금 20분인데 지금도 시장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3월 시장 전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세요. 예. 수익은요,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엉덩이를 붙이고 자리를 지키는 이 지루함 속에서 수익의 어떤 부는 잉태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한번 다시 쭉 한번 보세요. 하락을 너무 많이 맞아서 계좌 열기가 두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과감하게 계좌 열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따박따박 좋아지는 것인지 이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자신감이 조금 생긴다라면 이럴 때 저점 좀 더 추가 하락을 이용해서 좀 더 주식수를 좀 늘리는 전략도 한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좀 더 올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간절한 바람은 유가의 피크가 최대한 이번 주에 나오기를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이제 쭉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 네. 전쟁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과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흐름을 좀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매수 기회로 작용을 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네. 좀 전에는 거의 뭐 엔딩 멘트를 하시더니 뭐 네. 끝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좀 더 이어질까요? 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이후에 리커버리 국면으로 간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과 미국은 으르렁대면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뭐 단기에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4년 내내 지금 전쟁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란의 정권이 뭐 바뀔지 아니면 현재 체제가 더 공고히 할지는 좀 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둘이 확실하게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건지 다 알고 있는 네. 부분들입니다. 저는 4월에 미국과 중국과의 중요한 회담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어떤 회담 전에 그 4월 전에는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있을 겁니다. 거기 반대편에 이 미국과 저쪽에는 유럽의 어떤 에너지 관련된 이런 전략들이 매우 지금 발빠르게 티키타카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셈법은 어느 정도는 끝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뭐랄까요? 교통정리하는 구간이 더 남아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론 지상전 가면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너 죽고 나 죽고 판이기 때문에 막 그러지는 극단적인 상황은 서로 원치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떻게 깔끔하게 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앙금은 남아있지만 조금 서로 긴장감 있는 무드 내에서 좀 질서 있는 화해와 질서 있는 교통정리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이 아마 둘은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 팩트가 확인되는 순간 유가는 피크를 아마 치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화이팅 힘내십시오. 네.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종전돼서 시장이 안정되는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전력, 인프라 관련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